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77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신의 실예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의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주로 한자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명리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한자로 전부 판서를 해 놓으면 힘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글로 적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 이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겠는가 하는 그런 높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학교 교육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한자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고 지내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한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뜻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것,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은 한자에 대한 표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저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격구용신과 억부용신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주의 예를 들 때에 이왕이면은 대운과 세운을 써놓고 운명 감정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지금은 격을 잡고 용신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주 하나에 대한 격과 용신을 찾고 그 사주 전체를 복합적 판단에 의해서 감명하는 것은 실전에서 제가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주에 대한 통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병약용신의 예와 조후용신의 예, 그 다음에 통관용신의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총정리랍시고 해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후용신에서 한난 조습을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주는 아닙니다만 이 사주에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육신이 지나치게 왕하던가 지나치게 쇠약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병이 있을 때에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일 때, 그리고 그러한 약운이 들어올 때 속성 속발하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발달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그 야군이 지나고 나면 추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 속발까지는 좋은데 급락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 야군이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급락이 심하다 하는 것이 이 병약용신을 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병약용신의 예로서 여기 요 1번의 명조가 병약용신의 예가 됩니다. 우선 격을부터 잡으면 6월의 정화입니다. 6월의 정화니까 등량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 유에서 투출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격국을 정하는 법에 보면은 월지의 자, 묘, 유는 투출이 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화극금이 되니까 편제격이 되는 것이죠. 편제격.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제격에 그럼 용신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편제, 용, 뭐뭐, 인수, 용신이 되겠죠. 자, 정화일주인데 이 정화일주의 세력이 약합니다. 요 정도와 요 술중의 정화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화가 종을 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인이 진을 깔고 앉아서 나름대로 튼튼하고요. 또 이 술 중에 정화가 있는데 이 술은 정화의 화의 고가 됩니다. 고를 놓고 있으면은 뿌리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일간 자체는 매우 신약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해진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요 기토를 위시해서 이런 토와 이 금이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8자에서 5자 정도가 토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금의 기는 요 축 중에 신금이 있고요. 유는 오로지 신금이고 그 다음에 술 중에도 신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토들은 또한 금을 생할 것입니다. 그럼 화 입장에서 보면은 토는 화생토니까 상관들이 될 것이고 금은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생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상관생재나 식신생재가 되려면 일간이 신강한 상태에서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는 이 토와 금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자체를 병으로 놓고 본다면 이 병을 치료할 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명주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간목이라고 하는 정화의 정인이 있습니다. 이 간목이 목국토하고 일단 식상을 눌러줄 필요가 있는데 이 간목 자체에서 이 강한 세력을 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약이 약하면 그걸 생해주는 시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목을 생해줄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수가 이렇게 가서 수생목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임수가 길을 떠났는데
요 월간에 있는 기토가 딱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너 못 가. 나를 극하려고 하는 자를 생해주려 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기토가 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병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기토의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의 세력이 요게 병이 되는데 이게 병입니다. 이 병인데 이 병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면 이 간목이 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 병이 있을 때에는 그 병을 제거하는, 그 병을 없애버리는 약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대로 간목이 대목지토인 진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간목을 병약용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 간목의 병약용신은 1인 2역을 합니다. 하나는 일간이 정화니까 목생화 해주면서 또한 병이 되는 기토를 극으로서 제함으로써 제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병약용신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격은 편제격이지만 용신은 이 간목이 되기 때문에 편제용인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후용신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 시간에 한난조습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극도로 냉한 세력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것이고 치열한 조열함을 나타낼 때에는 수기라고 하는 용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후용신의 극단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금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에는 계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투출한 것이 뭐냐? 신금은 투출해봤자 일간과 비견겁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수기와 기토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강한가? 제가 볼 때는 수기가 훨씬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수 임수가 있고 진의 수고가 있고 여긴 다 금의 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일주는 이만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만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냉한합니다. 금과 수로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을 온난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 오화 중에서 정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정화가 조후용신입니다. 이 정화는 위에 간목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후용신으로 봐서 우리가 이 냉한한 일간의 세력을 온난한 모습으로 중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더 말씀드린다면 이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화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가 다행히 신강한
하기 때문에 신강하다 못해 태왕한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능히 이 평관을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이 신금이 신약하다면 아무리 조후를 염두에 두었더라도 이러한 평관을 용신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나가야 될 중요한 점의 하나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우리가 조후 용신의 예로서는 바로 이러한 냉한한 것을 온난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오중의 정화가 된다. 우리가 이 지지에서 용신을 찾을 때에는 그 지지 속에는 대부분 여러 개의 암장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중의 정화 또는 오중의 기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짚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가 용신이다 그렇게 할 때 이 오 중에는 기토가 있고요. 그 기토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때에 용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중 정화가 용신이다. 이것이 조후 용신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 용신의 예가 되겠는데요.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막힌 것을 뚫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진 다리를 보수를 해서 이어놓음으로써 통행이 자유롭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주에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중에서 정화 물론 병화 투출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내격에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견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정화의 화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월주를 병으로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력을 보니까 전부 여기 유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이것이 바로 뭐냐? 화와 금이 상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와 금은 서로 극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명조를 가진 사람은 삶에 막힘이 많습니다. 매사에 공격적이고 충돌하는 현상을 빚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화기와 금기가 싸우는 것을 말려야 하는, 정리해야 하는 통관자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놓여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화생토, 토생금, 여기 요 사이에 토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통관을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막힌 자를 뚫어서 연결을 시키는 것을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 용신에 대한 예를 미흡 하나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지난 시간에 배운 격국용신이든 억부용신이든 이러한 병약 조후 통관 이런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부 억강부약에 해당이 되고, 그 억강부약은 곧 생극재화라고 하는 의미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은 상생을 말하는 것이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말하는 것이고, 재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겁니다. 억강할 때처럼 강한 자를 눌러서 다스리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음양에 의한 합의되어 있을 때, 또는 막힌, 지금 이런 통관과 마찬가지로 막혀 있는 것을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아서 풀어내는 것을 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자는 통관을 하고, 차가운 자, 한냉자는 온난함을 취해야 하고, 염렬자, 지극히 뜨거운 자는 수로서 냉하게 해야 하며, 조고,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자는 윤습으로, 수기로서 습하게 만드는 것이요, 습량자, 습하면서 서늘한 것은 건조한 것으로서 대처를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럼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사주에 중화된 사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용신은 강한 쪽의 것과 약한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강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중화 쪽으로 이끄는 것, 약할 때 이 약한 것이 강해져서 중화 쪽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용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있으면 그 사주는 나름대로 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이 용신에 의해서 대운과 세운, 월은 그날그날의 일진, 이것을 다 대비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까지 해서 격국과 용신에 대한 말씀을 대략적이나마 드렸고, 이제 다음 78강에서부터는 내격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격에 10가지 종류가 있죠. 그 각 격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또 사주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